질의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세요. 네, 경기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내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상고심의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죠, 저희 상고심의 내일 선고한다 이렇게 지금 언론 보도가 났습니다. 예. 네, 이게 보니까 대법원에서 해당 소부가 배당이 됐고 그날 갑자기 전원합의체 회부돼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선고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법원행정처는 재판 업무하고는 일체 거리를 두고 있어서 정확한 내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됩니다. 다만 말씀을 마저 드리면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언론 통해서나 또 저희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통해서 추측하기로는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통계를 뽑아보니까 작년부터 저희들이 적어도 이제 공선법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 정해진 그런 취지를 법관들이 준수하자라는 그런 운동을 저희들이 많이 벌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공선법 사건에 처리된 사건을 보면은 그 이전에 비해서는 1심, 2심 모두 한 2배 정도 속도가 빠르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사안의 예를 들면 시급성이라든지 또 이제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토대로 해서 이제 재판부에서 아마 그 전압 재판부인지이겠지만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좋게 해석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국민들이 바라볼 때에는 지금은 국민 주권, 국민 선택의 시간입니다. 법원의 시간이 아니에요. 법치주의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 주권의 시간이고 민주주의의 시간인데 대법원이 갑자기 확 끼어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내일 상고 기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분석하고 있지만 어떤 결론이 나오든 대법원이 지금 정치 한복판으로 끼어들었다라는 것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판점도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025년 3월 7일자 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이라는 브리핑 자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정한 것인데 이제 소개한 것인데 여기 보면은 해외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해외 사례 얘기하기 전에 대통령 불소추 특권 이거 왜 인정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고 또 이제 교과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재직 중에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법상의 어떤 특권을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 헌법이나 중국, 대만이나 독일 연방기본법 이런 데들에서 보면은 해석상 혹은 헌법 개정 등을 통해서 대통령 재직 중에는 재판조차도 다 정지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학 교수인 성낙인 교수나 권영선 교수 같은 경우에도 교과서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더라고요. 형사소송법 327조 1호에 따라서 재판권이 없기 때문에 공소 기각해야 된다. 이런 의견까지 학자들은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은 또 어떻게 했나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 아시죠? 예. 기소된 사건에서 연방검찰이 공소를 취소해버렸습니다. 이거 혹시 아십니까? 취소했다는 뉴스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게 방금 말씀하셨던 대통령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해라. 그리고 상권 분립의 원칙을 고려하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인데 아마 나중에 대선 이후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법원 입장에서는 바로 직면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판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예, 저희들도 그 문제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헌법적인 주제를 안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제 해당 사건 맡고 있는 모든 법관들이 그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충실하게 재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형사소송법 327조 1호를 적용해서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서 공소기각해야 된다는 주장도 충분히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